그가 하루 동안 햇빛을 받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평일에도 매일 20km가 넘는 출근길을 뛰어가고 야외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초창기는 굉장히 신경을 썼었습니다.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모자도 쓰고 했는데 그게 운동한 지 오히려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한다고 해서 얼굴에 크게 영향이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해서 그냥 편한 대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인들이 햇빛을 쬐는 시간은 하루 평균 15분 정도. 안녕하세요. 네. 지정구 씨는 단 하루 만에 도시인이 평균 20여일 동안 쬐는 햇빛에 노출됩니다. 이런 생활이 그의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빨갛게 보이는 데가 이제 이분은 전체적으로 먼저 흑손이 지정구 씨의 얼굴 혈관 피부를 확대해 많이 관찰했습니다. 늘어나 있으세요. 이게 빨갛게 보이는 데가 이제 햇볕 노출 많이 하시면 모세혈관이 늘어나서 지금 모세혈관 확장증이 보이시는 현상이시고요. 햇빛을 잘 쬐지 않은 피부는 얼굴 피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배 쪽의 피부를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털 주변에 얼굴에 비해 배 흑소라서 쪽이 이거는 주름이 흑수 적고 침착이 아니라 맑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햇빛에 많이 그을려 주름지고 울긋불긋한 얼굴 피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아무래도 내인성 노화가 더 더디게 진행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복부 같은 부위는 지금 나이에 비해서 훨씬 좋은 피부를 젊은 피부를 갖고 계셔서 한 30대 정도의 피부로 보여지고 얼굴은 아무래도 자외선 노출을 해서 광노화에 의해서 좀 굵은 주름이나 콜라겐 파괴, 혈관이 늘어나는 현상들로 전체적으로 한 50대 후반 정도의 피부로 보여집니다. 목과 옷으로 가려진 속살을 비교해보면 광노화의 위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택시를 몰아온 남성의 경우 햇빛이 들어오는 창 쪽의 얼굴이 반대편보다 더 빨리 늙었고, 쌍둥이의 경우 야외 활동이 적은 쌍둥이가 다른 자매보다 피부 노화가 느리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햇빛이 어떻게 피부를 노화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정진호 교수. 그는 햇볕을 많이 쬐는 피부의 혈관과 거의 쬐지 않은 피부의 혈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염증 세포를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혈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정상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콜라겐이라든가 피부 조직을 파괴해서 계속해서 햇빛을 받은 피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혈관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이별로 피부를 확대해보면 20대의 경우 얼굴과 엉덩이 피부의 모세혈관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모세혈관은 점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본 집단의 실제 모세혈관의 수를 비교해봐도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엉덩이의 모세혈관 수는 나이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외선을 받은 피부에서의 혈관의 크기와 숫자의 감소는 우리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인 피부에서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치유가 잘 안 된다거나 피부에 영양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거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의 변화 말고도 햇빛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분해가 촉진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늘어지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생기는 깊은 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반복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광노화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햇빛을 보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태양은 초당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빛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크기가 130만 배 더 큰 태양. 이 거대한 별이 방출하는 엄청난 빛은 지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후변화 감시센터는 온실가스나 산성비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기 상태를 관측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자외선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외선의 양을 모두 측정하는 연구원. 지구로 내려오는 태양광 중에서 그 변화를 일일이 민감하게 지켜보는 것은 자외선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광은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광에서 중간 파장에 해당하는 가시광선뿐이죠. 가시광선의 빨강색보다 파장이 긴 광선이 적외선이고 가시광선의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것이 자외선입니다. 파장대가 짧으면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는 높아지기 때문에 자외선 파장이 가장 짧은 파장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그만큼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외선은 또다시 A, B, C로 종류가 나뉩니다. 그중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완전히 흡수돼 실제로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C보다 파장이 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B는 표피까지 들어오고 파장이 가장 긴 자외선 A는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외선 ABC의 특징을 좀 더 가시적으로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외선 C. 두 곳에 대장균을 넣은 후 이 중 한 곳에만 자외선 C를 쬐주었습니다. 자외선 C는 세포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습니다. 한 시간이 지난 후 두 개의 실험군 모두 대장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양기에 넣었습니다. 하루 동안 배양기에 있었던 대장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외선 C를 쬐지 않았던 쪽은 대장균이 많이 자랐지만 자외선 C를 쬐은 쪽은 대장균이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자외선 C를 쬐은 쪽은 대장균의 균일하게 전혀 자라지 않았고 자외선 C를 쬐지 않은 쪽은 정상적으로 대장균이 많이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A와 자외선 B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피실험자의 등을 5분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자외선 A를 쬐고 자외선 B도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실험 결과 자외선 A는 40분을 넘게 쬐야만 조금 거뭇해지는 변화가 있는 반면에 자외선 B는 쬐지 20분을 넘기면서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파장대가 긴 반면에 에너지는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에 일광화상을 심하게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부를 태우는 그런 피부의 태닝 효과가 아주 큰 파장대가 되겠고, 또 자외선 B하고는 달리 그 침투 깊이가 깊기 때문에 피부의 진피층까지 깊게 침투해서 피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물질의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피부 노화보다 우리 눈에 쉽게 띄는 자외선의 영향은 피부를 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검은 피부는 성적인 매력을 발산시키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일부러 피부를 자외선에 노출시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은 어떻게 피부를 검게 만드는 것일까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자외선이 진피층까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이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것이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흑색 색소이기 때문에 피부 표피에 멜라닌의 양이 늘어나면 피부도 검게 됩니다. 검은 색소인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한목적적인 그런 방어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멜라닌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면 피부가 까매지는데 그 까매지는 것은 더 이상의 피부 세포가 손상이 안 되도록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작용인 거죠. 항상 자외선이 피부를 매력적인 검은색으로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얼룩덜룩한 검은 반점인 색소 침착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색소 침착은 더 심각해집니다. 올해 60살인 김영도 씨는 요즘 들어 부쩍 피부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5년 전부터 하나 두 개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심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본데고 여기 이제 햇빛 안 본데니까 여기는 피부가 하얘지네요. 아, 예. 20년간 이삿짐 센터를 운영해 야외 활동이 많았던 김영도 씨는 속살과 얼굴 피부의 차이가 컸고 검버섯은 모두 얼굴에만 있었습니다. 다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외선이라는 게 우리 피부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이런 거를 아주 전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세요. 정말 피부가 하얗고 뽀였는데 그러니까 노출된 부위, 즉 얼굴, 목하고 이제 팔의 바깥쪽 보면 색깔도 많이 까맣고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광노화. 그러니까 피부도 약간 좀 쪼글쪼글하고 핏줄도 좀 늘어나 있고 검버섯도 많이 생겨 있고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햇빛에 의한 노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분이셨고요. 색소 침착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황수희 씨. 이런 검버섯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데들 이런 거 튀어나온 건 검버섯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납작한 것들인데 갈색들이 있는 것들은 흑자라고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황수희 씨는 앞서 본 김영도 씨와는 다르게 검버섯보다는 흑자가 많았습니다. 흑자와 검버섯은 발생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검버섯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각질이 변성된 양성 종양입니다. 흑자도 자외선의 영향이라는 것은 같지만 표피로 올라온 멜라닌이 검은 반점처럼 변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 흑자와 검버섯에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 60대 남녀의 흑자와 검버섯의 평균 개수를 비교한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흑자가 더 많았고 남성은 60대의 경우 검버섯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남성에서는 검버섯이 여성에서는 흑자가 더 많이 생기고 왜 그러냐 하는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호르몬의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특히 남성은 남성 호르몬, 또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피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유전자가 유사한 남녀 일환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피부를 측정해봤습니다. 딱 사춘기 때는 뭐 둘 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꾸준히 여드름이 나고 아직도 좀 있는 편인데 오빠는 잠깐 났다가 사그라든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까지는 피부 특성이 거의 비슷했다는 쌍둥이 남매는 둘 다 야외 활동이 적은 편입니다. 거의 뭐 강의실이나 뭐 기숙사나 뭐 아니면 도서관이나 거의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야외 활동은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거의 없고요. 주말에 거의 하는데 평일날에는 거의 대부분 아무래도 실내에 있는 편이에요. 쌍둥이 남매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두 사람의 얼굴을 기계로 측정했습니다. 쭉 찍으실 거거든요. 야외 활동이 적은 학생인 쌍둥이 오빠 이근호 씨. 북 디자이너로 대부분 실내에서 활동하는 쌍둥이 여동생 이혜린 씨. 유전자와 생활 패턴이 유사한 두 사람의 피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검사 결과 모공수와 색소 침착은 오빠 이근호 씨가 훨씬 더 많았고 피부도 더 검었지만 눈 밑의 주름은 동생 이혜린 씨가 더 많았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표피나 진피 두께가 훨씬 더 두꺼운 게 특징이고요. 또 피지 분비가 두 분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남성분에서 훨씬 더 분비량이 많다 보니까 모공이 좀 더 늘어나 보이시고 그다음에 피부 톤도 좀 더 어두우시고요. 남성과 여성의 피부가 다른 것은 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를 두껍게 하고 피지선을 발달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잔주름이 잘 생기지 않지만 피지에 의한 성인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털이 많다는 것도 호르몬에 의한 특징인데 면도를 자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피부 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남매처럼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보다 검은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에 비해 더 검고 더 거친 남성의 피부는 남성적인 매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 열리는 남아의 세계. 피부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죠.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나 최근 들어 남성들도 매끄러운 피부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많이 까무잡잡해서 잘 타는 편이라서요. 선크림 많이 바르는데 친구들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비비크림도 많이 바르는 애들도 있고요. 각자마다 이렇게 관련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좀 선팅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소에 대부분 이제 좀 미백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추세이고, 저 또한 이제 그렇게 미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남성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자외선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관리하려는 남성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사실 이런 관리는 처음부터 남성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았을 때 반응 정도가 여성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광노화, 그러니까 그 진피층의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들이 깨지는 그런 광노화 현상도 조금 더 많이 생기고, 햇빛을 받았을 때 그 피부가 재생하는 손상 후에 재생하는 능력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노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내인적인 노화에 비해서 광노화 특징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한테 좀 더 그 확연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남성 피부의 특징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총 책임자인 타티아나 오버리진 박사. Everyone assumed that men got more tumors because they had jobs that required them to work outside more than women, and that they were less likely to take care of their skin, wear sunscreen, wear hats. And so we wanted to see what would happen if we exposed men and women to the same amount of sunlight. 타티아나 박사는 인간의 피부와 유사하게 유전 형질을 바꾼 암컷과 수컷쥐에게 16주에 걸쳐 자외선을 쬐게 한 후 피부에 종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암컷쥐보다 수컷쥐의 피부에 더 빨리 종양이 나타났습니다. 종양의 수도 수컷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수컷이 피부암에 더 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티아나 박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타티아나 박사가 주목하는 것은 남녀의 항산화력 차이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우리 몸은 이런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항산화력입니다. We found that men had less than women. And now we are looking at specific antioxidants. There are about 5 different specific ones we're looking at, and we're finding that at least 3 out of the 5 men have less than women. And we are also looking now in human skin and comparing men to women and finding, at least initially, men also have less, human skin has less antioxidants than women. 타티아나 교수의 연구 결과는 미국의 피부암 발생률과도 일치합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피부암 발병률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피부암 환자가 생길 정도로 미국에서 심각한 질환인 피부암. 그러나 남성들은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Any guys? No, I don't know anybody who does. The only people I know who put sunscreen on are girls. For the men, it's especially dangerous to be out in the sun without protection. Wearing a hat or wearing a shir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sunlight can really damage your skin. And when you're 50 years old, you'll be covered in skin cancers. 자외선이 인간에게 일으키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재앙인 피부암.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인들이 비교적 피부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피부색 때문입니다. 황인종인 우리의 피부는 백인의 피부보다 자외선에 강합니다. 물론 자외선에 가장 강한 인종은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짙은 흑인이죠.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 간에는 분명 피부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색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멜라노점의 크기가 다른 게 되겠는데, 황인종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백인의 중간이 되겠고, 백인종 같은 경우에는 멜라노점의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에 흑인종 같은 경우에는
노점의 크기가 크고 피부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들 자체가 피부색의 차이를 결정하고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종별로 피부를 확대해서 직접 비교해보면 멜라노점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것이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점인데 백인에서 흑인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균일하게 분포돼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피부암의 적색 경보가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피부암 환자의 경우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젊었을 때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노년이 됐을 때 피부암에 걸릴 확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The best way to so skin cancer is something most people don't think about because it happens so much later in life, but the damage occurs when you're young and you go out in the sun and you don't wear sunscreen. And while it may not feel like you're doing anything bad at that time, when you're 15, 20, 25, when you're 45, 50, 55, you'll see all the skin cancers come up, and by then it's too late. 자외선이 피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실제로 자외선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양산과 자외선 차단 모자인 선캡과 자동차 유리에 많이 사용되는 선핑용 필름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시료는 모두 같은 크기로 측정됐고 자외선 A와 자외선 B의 차단율을 따로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보였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자외선 A의 경우 선캡의 차단율이 97.6%로 가장 높았고 자외선 B의 차단율도 선캡이 99.9%나 됐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로는 6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양산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단율을 보이진 않았고요. 이제 밝은 색깔일수록 조금 더 이제 투과가 많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색깔이 있는 부위보다는 흰 부분에서 더 투과를 많이 했고 UPF 값 또한 낮게 나왔습니다. 3000년 전 햇빛을 가리기 위해 양산이 등장한 후부터 자외선과 인간의 전쟁은 계속돼 왔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별로 의식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 도구도 있습니다. 바로 옷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입는 대표적인 옷인 면티, 셔츠, 등산복, 청바지는 얼마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자외선 A의 경우 4벌 모두 90%가 넘는 자외선 차단율을 보였고 자외선 B도 95%가 넘는 높은 차단율을 보였습니다. 마치 땅에서도 태양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여름.
이 시기가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져 우리나라를 비추는 햇빛도 가장 강렬해지는 때입니다. 그만큼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간 우리나라의 자외선 지수를 살펴봐도 한여름인 8월이 가장 높습니다. 8월의 평균 자외선 지수는 9인데 8 이상이면 초비상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해서 외출을 피해야 하는 시간도 8월에는 5시간이 넘어 1년 중 가장 길었습니다. 자외선은 비가 오는 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름과 빗방울 사이를 뚫고 햇빛은 여전히 지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의 자외선 세기는 보통에 해당됩니다. 흐린 날에는 3.0, 비가 오는 날에는 1.0 정도의 자외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100% 땅으로 내려오는 자외선도 있습니다. 자외선 중 파장이 가장 길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자외선 A입니다. UVA는 침투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진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UVA는 우리가 쪼이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일생에 걸쳐서 쪼이는 양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UVA도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외선 A까지 차단하는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PF 지수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우리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SPF 15, 30, 50 등 3가지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그 효과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실험 지원자의 등에 SPF 15, 30, 50의 자외선 차단제를 각각 바르고 자외선의 강도를 점점 높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후 자외선을 쬐던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실험 결과 SPF 지수에 따라 그 효과도 차이가 났습니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SPF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의 경우 적은 양의 자외선에도 붉어졌지만 50을 바른 피부는 자외선의 양이 셀 때만 붉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의 양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SPF 30인 자외선 차단제를 양만 다르게 해서 펴바른 후 자외선을 쬐주었습니다. (0.5mg을) 바른 피부와 (2mg을) 바른 피부의 차단 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mg을 바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SPF 수치는 2mg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르는 양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보면 보통 0.5mg 정도밖에 바르지 않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해도 1mg 넘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도록이면 남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누구나 다 발랐다고 알아볼 수 있도록 두껍게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반복해서 바르는 것이 2.0mg에 가까워지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방법 말고도 음식을 먹어서 자외선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귤이나 키위, 양배추를 먹거나 비타민E가 많은 땅콩이나 아몬드,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서 콜라겐 합성이나 아니면 엘라스틴 등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뭐 세포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DNA가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이 언제나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시고요. 생선, 등푸른 생선 종류거든요. 그걸 충분히 드시도록. 비타민 D 결핍인 한 여성. 골밀도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약 75% 정도에 해당하는 골밀도를 보입니다. 즉 나머지 25%의 뼈가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하얗게 보여야 돼요. 이 여성과 정상인의 척추뼈를 비교해보면 정상인은 하얗고 단단하게 뼈속이 채워진 것에 비해 이 여성의 뼈는 칼슘이 부족해 거무스름하게 보입니다. 골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타민 D가 신체에서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요. 두 번째는 콩팥에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재흡수를 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말로 하면 재활용이죠. 재활용을 하고 세 번째로는 뼈에서 그 석회화를 시키는 겁니다. 뼈가 물렁물렁하지 않고 단단하게 칼슘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로 치면은 건물의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줘서 건물이 단단하게 하는 세 가지 위장과 신장과 그다음에 뼈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햇빛을 쬐일 때 피부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피부에 있는 프로비타민 D가 활성화돼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D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친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에 비해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들어 햇빛이 없으면 결핍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햇빛이 부족한 북유럽의 경우 비타민 D의 결핍을 막기 위해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일광욕은 골다공증을 막아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햇빛이 우울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끼면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그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그 정신질환에 관련되고 또 수면에도 관련돼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파괴돼서 우리가 각성 효과가 있고 햇빛이 없어지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좀 졸리게 되고 그럼 낮에 잠깐 졸리면 또 밤에 깊게 못 자고 그래서 햇빛이 단순히 비타민 D만은 아니고 정신적인 거 또 수면 장애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윤재일 교수는 자외선을 피부병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광치료라 불리는 이 치료 방법은 자외선이 피부에 일으키는 영향을 역으로 이용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외선을 쬐을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 이곳에 환자가 직접 들어가 일정 시간 동안 자외선을 쬐게 됩니다. 양팔을 벌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료를 통해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건선과 백반증 환자였습니다. 건선은 왜 생기느냐면은 그 피부 세포가 빠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자라야 될 세포가 일주일 만에 자라나는지 그렇게 빠르게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피부 세포에 자외선을 쪼이면은 그 빠르게 자라나는 피부 세포가 정상 속도로 느려집니다. 흔히 마른 버짐이라고 불리는 건선은 붉은 발진 위에 하얗고 두터운 피부 껍질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도 자외선 치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피부병입니다.
백반증 부위에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백반증 부위에 있는 그 모근에 있는 그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이 없는 그 백반증 부위에 색소를 다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자외선. 꼼꼼히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적당히 일광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결론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팔 정도가 노출이 되면은 하루에 충분한 비타민 D는 만들어집니다. 이른 아침이나 석양 무렵 같은 때 비치는 햇빛들은 그런 짧은 바장 때의 해로운 자외선이 많이 제거된 그런 부드러운 햇볕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질 무렵에 그런 석양빛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30분 정도 쬐신다면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피부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외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이 독을 갖고 있는 동시에 다시 없는 명약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과학을 통해서였습니다.